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측백나무과의 노간주나무, 그리고 소나무과의 가문비나무, 가문비나무 중에서도 가문비나무하고 가문비나무 앞에 독일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독일 가문비나무, 이렇게 세 종류의 나무들이 아주 비슷하죠. 아주 비슷하고 일반인들이 헷갈려하기 딱 좋은 나무들이기 때문에 오늘 노간주나무하고 가문비나무하고 독일 가문비, 이 세 나무의 사진을 꺼내서 비교를 해서 세 나무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노간주나무하고 가문비나무는 우선 키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가문비나무의 키를 보면은 가문비나무는 키가 보통 40m에서 50m까지 아주 키가 큰 나무죠. 아주 큰 나무인데 우리 보통 아카시아라고 하는 아까시 나무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한데, 그 나무가 보통 25m, 최고 높이 자라봐야 25m까지밖에 자라지 못하는데, 요 가문비나무는 40m에서 50m까지 자란다. 이렇게 아주 키가 큰 나무가 가문비나무죠. 거기에 비해서 이 노간주나무는 그 나무의 키가 40에서 50m까지 근처에도 못 가고 높이가 8에서 10m,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밖에, 5분의 1 정도밖에 키가 자라지 못한다. 그리고 나무의 모양을 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요거 마치 우리 시골에서 마당을 쓸 때 쓰는 빗자루 모양하고 똑같이 생겼죠. 빗자루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빗자루 모양으로 생겼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노간주나무죠. 노간주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 가문비나무는 이 나무의 모양이, 요거 독일 가문비인데 나무의 모양이 이렇게 원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원뿔 모양으로 나무가 크면서, 아까 40에서 50m라 했으니까 키도 크면서 옆으로도 많이 벌어지고, 그러면서도 줄기에서 가지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위로 치솟으면서 전체적으로 삼각형 형태의 원뿔 모양을 하고 있는 아주 키도 크고 우람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양의 나무가 바로 이 독일 가문비인데, 독일자를 뺀 가문비나무도 이 모양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은 독일 가문비나무는 요 가지를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쭉 올라가는, 가운데 쭉 올라가는 요 줄기를 우리들은 원줄기라고 합니다. 원줄기라고 하는데, 요 원줄기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길게 가지가 나오고 옆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가지가 나오는 요 가지를 우리는 원가지라고 합니다. 원가지라고 하고, 요 원가지에서 다시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 가지를 우리들은 곁가지라고 하죠. 근데 요 곁가지의 모습을 보면 원가지에 매달려서 아래로 축축 늘어져 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원가지에서 곁가지가 이렇게 아래로 축축 늘어져 있다. 축축 늘어져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독일 가문비인데, 우리나라의 가문비는 독일자를 뺀 가문비나무는 이렇게 가지가 아래로 축축 늘어지지 않는다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으로 세 나무는 구별을 하는데, 이 노간주 나무의 줄기를 다시 보면은, 이 노간주 나무는 중심 줄기가 이렇게 곧게 전봇대처럼 위로 쭉 올라가죠. 치솟고 있는데, 이렇게 중심 줄기라고 하는 원줄기, 한자로 주간이라고 하는 이 줄기가 쭉 위로 쭉 올라가면서 치솟고 있는데, 요 옆에 나오는
원가지가 조금 전에 보았던 원가지는 독일 가문비에서 나오는 원가지는 보면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쭉 이렇게 땅과 수평되게 쭉 옆으로 이렇게 펼쳐졌는데 반해서 여기 원가지는 노간주 나무의 원가지는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치솟고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 원가지에서 나오는 곁가지, 마지막에 나오는 작은 가지를 곁가지라고 하는데, 그 곁가지조차도 하늘을 향해서 위로 치솟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나무의 모양이 빗자루 모양을 하고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노간주 나무는 여기 가문비 나무에 비해서 키가 작고 가지들이 모두 하늘로 치솟고 있어서, 하늘로 치솟고 있는 모양으로 가지가 달리기 때문에 나무 전체의 모양이 빗자루 모양이다 하는 이런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노간주 나무는 암수 딴구루죠. 암수 딴구루이고, 이 가문비 나무는 암수가 한 그루입니다. 암수가 한 그루이고, 독일 가문비도 마찬가지로 암수가 한 그루이기 때문에 같은 나무에 이렇게 수꽃도 만날 수 있고, 수꽃도 피고 암꽃도 핀다. 그래서 암꽃과 수꽃이 같은 나무에 피는 암수 한 그루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문비 나무인데, 노간주 나무는 암수가 딴 그루이기 때문에 수꽃만 피는 나무가 따로 있고 암꽃만 피는 나무가 따로 있다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간주 나무의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꽃은 이렇게 가지가 있고, 가지가 있는 요 가지에서 잎이 이렇게 3개씩이 돌려서 나오는데,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의 잎이 나오는 요 부분, 가지와 잎이 갈라지는 요것을 우리들은 한자로 엽액이라고 합니다. 엽액이라고 하는데, 요 엽액, 우리말로는 잎의 겨드랑이다 해서 잎겨드랑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수꽃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수꽃이 달려 있는데, 수꽃의 모양이 동그란 공처럼 동그랗습니다. 동그란 공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노간주 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가문비 나무의 꽃을 보면은 수꽃 차례의 수꽃 이삭의 꽃을 보면은 이렇게 둥근 기둥꼴이다. 조금 전에는 공 모양의 동그란 공 모양의 조금 전에 보았던 노간주 나무는 이렇게 공 모양으로 동그란 공 모양인데 반해서, 여기에 반해서 가문비 나무는 기둥꼴을 하고 있다. 기둥꼴, 둥근 기둥꼴, 한자로는 원주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원주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문비 나무는 꽃이 길게 돼 있고, 노간주 나무는 동그란 공 모양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암꽃 이삭의 모양도 많이 다르죠. 이렇게 보면 암꽃이 꽃이 피었는데, 암꽃의 끝부분에 이렇게 물방울 같은 것이 3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물방울이 달려 있는데, 이러한 미씨라고 하는 한자로 배주라고 하는 미씨, 씨앗의 미씨다. 그래서 미씨가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의 미씨가 있고, 미씨 아래쪽에는 이렇게 비늘 조각, 인편이라고 하는 비늘 조각이 요 하얗게 보이는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의 비늘 조각과 3개의 미씨를 가지고 있는 암꽃을 피는 것이 노간주 나무인데, 가문비 나무는 암꽃 이삭을 보면 이렇게 달걀 모양의 길고 뾰족한 달걀 모양을 하고 있고, 그 인편의 숫자가 조금 전에 노간주 나무는 3개밖에 안 됐는데, 요 가문비 나무는 인편이라고 하는 비늘 조각의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거 요거 하나가 다
비늘 조각입니다. 그래서 비늘 조각이 많다. 그리고 색깔도 빨간색이다 하는 이런 차이점으로 가문비나무와 노간주나무의 암꽃 이삭은 전혀 다르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노간주나무의 잎을 보면은 노간주나무는 잎에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있어서 잎은 3개씩 돌려서 달린다. 돌려 달린다고 하는 말은 윤생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윤생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돌려 달린다 하는데, 여기 가지의 끝에 보면은 여기 잎이 하나가 있고 여기도 잎이 하나가 있고 또 여기도 잎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잎이 하나, 둘, 셋, 3개의 잎이 이렇게 3개의 잎이 돌려서 달린다 해서 윤생이라고 하고, 요 잎 하나는 확대를 하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요 잎을 이렇게 칼로 여기를 자른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요 자른 횡단면은 3개의 능선이 있기 때문에 횡단면은 삼각형이 나타난다.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능선이 있는 이러한 횡단면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노간주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가문비나무는 그 횡단면 잎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잘랐을 때 잎의 횡단면의 모습은 볼록렌즈 모양을 하고 있다. 볼록렌즈처럼 이렇게 양쪽이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이러한 볼록렌즈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문비나무입니다. 그리고 가문비나무의 숨구멍줄을 보면은, 숨구멍줄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기공선이라고 하는데, 요 기자는 공기라는 말이고, 공이라고 하는 말은 요 공자는 구멍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구멍이다. 요 구멍들이 선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줄을 이루고 있다 해서 이것을 숨구멍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쭉 이렇게 하얀 줄이 연결이 되는 이것을 숨구멍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숨구멍줄이 한 줄이 아니라 여러 개의 줄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여기도 있고 또 뒤에도 있고 해서 숨구멍줄이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가 있고, 숨구멍줄은 많은 숨구멍들이 모여서 줄을 이루고 있다 해서 숨구멍줄이, 이런 형태의 숨구멍줄을 하고 있는 것이 가문비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노간주나무는 숨구멍줄이 좀 다르죠.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서 보면은 요게 잎의 표면의 가운데에 흰 줄이 딱 한 줄만 딱 나타납니다. 흰 줄이 딱 한 줄만 나타나서 요게 보면, 요렇게 보면은 잎의 가운데 하얀 줄이 딱 한 줄이 나타나는데, 폭이 좁고 깊이 홈이 파여 있는 형태의 이러한 형태의 숨구멍줄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쉽게 노간주나무와 이 가문비나무는 숨구멍줄로 아주 쉽게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가문비나무의 열매를 보면은 가문비나무는 암꽃 이삭에 꽃이 피었을 때 이런 모습이고, 여기에 조금 전에 제가 인편이라고 했던 까만색의 검붉은색의 요것 하나하나가 인편이라고 하는 비늘 조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늘 조각 하나가 나중에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게 비늘 조각 하나가 이런 모습으로 돼서 열매 전체를 비늘처럼 감싸고 있게 되죠. 열매 전체를 비늘처럼 감싸서 이런 모양이 되는데, 여기에 요 부분을 확대를 하면 이런 모양이 되죠. 이런 모양이 되고, 요 모양의 요거 하나를 꽃이 피었을 때는 이것을 비늘 조각이라고 했지만은, 열매가 되었을 때는 이것을 솔방울 조각이라고 합니다. 솔방울 조각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실편이라고 하는데, 실편이라고 하는 요 실편이 이렇게 나중에 요거 한 개를 꺼내 보면 거꿀 달걀꿀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도란형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곡굴 달걀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요 톱니가 끝에 요 곡굴 달걀꿀의 솔방울 조각의 끝에 이렇게 보면 톱니가 있는데 이 톱니가 불규칙한 톱니가 있다 하는 이렇게 불규칙한 톱니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가문비나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독일 가문비나무는 그 열매 조각의 솔방울 조각의 끝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불규칙한 톱니가 있기도 하지만은 끝이 오목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끝이 솔방울 조각 실편의 끝이 이 부분에서 오목하게 들어간다. 여기가 오목하게 들어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독일 가문비나무입니다. 그리고 독일 가문비나무는 열매의 크기가 아주 크죠. 열매의 크기가 길이가 길어서 열매의 길이가 20cm. 가장 큰 것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20cm 정도로 아주 큰 열매를 맺는 것이 독일 가문비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가문비나무는 열매의 길이가 짧죠. 짧고 작아서 솔방울 열매, 구과라고 하는 솔방울 열매의 길이가 4cm에서 7.5cm 밖에 안 된다. 그래서 20cm나 되는 독일 가문비나무에 비해서 독일자를 뺀 가문비나무, 독일자를 뺀 우리나라의 가문비나무는 4cm에서 7.5cm 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바로 가문비나무입니다. 그런데 노간주나무는 꽃이 피었을 때도 동그랗게 핀다고 했기 때문에 열매 모양도 동그란 공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공처럼 보이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인편이라고 하고 비늘조각이라고 했던 부분이 여기에 한자로 인편이라고 하고 비늘조각이라고 했던 요 꽃에서 요 비늘조각들이 나중에 보면은 요 비늘조각은 이렇게 합쳐져 버립니다.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세 개의 비늘조각이 합쳐져서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갈라지죠. 이렇게 갈라지는 선이 있는데 요 선을 복봉선이라고 합니다. 이 복봉선을 보면은 여기에 한 개의 열매 조각, 실편이라고 하는 한 개의 열매 조각이 여기 있고 또 여기도 열매 조각이 하나가 있고 여기도 열매 조각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열매 조각은 세 개가 있다. 세 개가 있는데 이 열매 조각은 원래 꽃이 피었을 때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계속 겨울까지 갑니다. 겨울까지 갔다가 내년 10월이 되면은 이게 자주색이 되면 자주색이 도는 빨간색으로 있게 된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 모양으로 노간주나무와 독일 가문비나무와 가문비나무는 아주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